네, 여야 현역 의원들과 정치권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보는 전지적 현역 시점. 오늘은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폭풍 거센데요. 이 소식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충격적이었죠. 엄청난 충격이었고, 우리는 더구나 제가 81학번입니다. 81년에 대학을 입학했지만 79년 부마항쟁 때 고등학생으로서 이제 마산의 계엄군이 진주하는 걸 봤고, 또 80년에 우리 한 해 앞에 제가 입학하기 전에였지만은 그 당시에 80년에 그 계엄 5.17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억들이 살아있을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생각나면서 충격적이었죠. 다들 모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마침 우리 숙모님이 돌아가셔서 마산에 예, 마산에 좀 문상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서울부터 일정이 국회 보내기로 있었기 때문에 9시 KTX를 탔는데 10시 반에 이제 뭐 갑자기 속보가 뜨기 시작하고 그래서 12시 넘어서 이제 서울역에 도착해서 부랴부랴 달려갔습니다만 뭐 담을 넘어서 가서 1시에 간신히 의사당 도착했는데 이미 표기를 막 직전에 끝난 상태였습니다. 예, 상태였는데 예, 전 당시에 이제 뭐 굉장히 다들 비장했죠. 예, 비장하고 사실은 우리 젊은 의원들 중 우리 당의 젊은 의원들 중에는 아무래도 계엄이라는 것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지만 이제 국회로 갔다가 아마도 당분간 집에 못 들어올지 모른다 그래서 그러고 젊은 이제 부부가 예, 서로 뭐 사실 굉장한 비상각오를 하고 나섰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예, 들었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오면서 지금 국회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중간에 11시 넘어서 또 포고령이 또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이렇게 서울역에 내리기 전에 이제 계속 의원들과 연락을 하고 했는데 그때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민주당이야 이제 발언하자마자 바로 그냥 국회에 뭘 결집해서 준비하고 뭐 그랬는데 저희 당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우선의 당대표가 이 계엄은 절대로 안 된다 해서 국회를 모이자 예, 그랬고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국회로 달려가고 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시시각각 상황이 나왔는데 예, 그런데 한 11시 반 정도 뒤에 도착한 사람들은 못 돌아가서 이제 국회 우리 어딥니까 당사로 모이자 이렇게 이제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계엄 프로그램에 보면은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이 일체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은 체포하다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미로 보자면은 당사가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가 큰 곳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뭐 어느 곳이나 다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의원들이 우리 당사에 한 50명 정도 예, 못 들어가고 모여 있었고 안에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만 저희들이 18명 또 저처럼 뒤에 표기를 못했지만 들어가는 사람 치면 거기도 한 30명 예, 쪽으로 있었는데 예, 뭐 그 상황에는 여야가 없었죠. 엄청난 예, 충격이었고 예, 빨리 그 계엄을 해제하는 표기를 해야 된다는 마음이 전부 다급한 예.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의원님 보시기에는 다행히 예, 1시에 또 계엄 해제하는 의결이 예, 이루어졌고요. 그때 상황이 크게 가닥을 잡으면서 다소 안도를 했었죠. 예. 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국민들이 가장 물어본 건 왜 이런 일을 벌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답답한데 예, 아마도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대통령이 말한 것을 보면은 아니 줄줄이 정부 강요들을 정부 장관들을 탄핵을 하고 이 탄핵 재판으로 정부 부처의 업무가 중단되고 오늘만 하더라도 감사원장 그리고 서울검사장이죠 서울지검장 해서 검사들이 또 탄핵 소추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럴 경우에 이제 업무가 중단됩니다. 그럼 이 기관장이 없어져서 업무가 한 6, 7개월은 탄핵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정부 사실 중단되는 겁니다. 중단되고 또 예산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특활비나 특정 업무 경비라는 것이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예산 제도를 다 고쳐서 만든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항목별로 보자면 문재인 정부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걸 돌연 갑자기 그리고 특정 업무 경비라는 것은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수사를 위해서나 마약 수사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걸 돌연 마음대로 쓰는 돈인 것처럼 공격을 하면서 예산도 지금 다 막히지 예, 않았습니까? 뭐 이런 대통령으로서 절망감이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와 관계없이 예, 지금 많은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듯이 오히려 그건 국민들이 야당의, 거대 야당의 횡포랄까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여론으로
그걸 돌릴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계엄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일이 더 힘들어졌다는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아마도 그 고립감, 절박감, 절망이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뭐 어젠가요? 어제 우리 의원들 대표단을 만났을 때 그냥 경고를 주려고 했다 그러는데 그것이야말로 큰 실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계엄 해프닝을 통해서 확인한 바는 대한민국에는 이제는 쿠데타가 불가능한 나라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밑에 했지만은 대한민국이 지난 40년간의 그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아주 완벽하게 테스트를 마쳤다고 했는데 국회가 바로 그걸 바로잡는 기능을 보여줬고 그런 등등을 보자면은 그 사실은 굉장히 오판을 한 거죠. 미국의 국무장관, 부장관이 오판이라고 했습니다. 예. 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국회 결의에 따라서 신속하게 군대를 철수시키고 또 계엄을 해제한 대통령의 행위는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행위인데, 예,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의 마크롱이 그랬고, 예. 일본의 이제 이시바 총리가 그랬죠. 국회를 이런 나라들 경우는 국회 해산권이 있습니다. 국회가 행정부를 압박하고 행정부의 기능을 거의 중단시키고 예, 할 의원님, 저 경우에는 해외 사례는 조금 그렇죠. 이따 들어보고요. 제가 좀 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질문이 남아 있어서요. 네네네 그 말씀하시죠.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투표가 있어야 되는데 탄핵 투표요. 네네. 당은 당론으로 반대입니까? 정확히 지금 어떻습니까? 예, 당론으로 반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게 사실 여당으로서의 숙명이기도 하고 여당은 야당과 달리 어쨌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로 선출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그 정말 아슬아슬한 표차로 이기고 그래서 여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여당의 책임이란 건 정말 지금 단순히 야당이 주장하고 밖에서 관찰자들이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이건 뭐 우리 당에 더 큰 책임이 따르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탄핵의 남의 일처럼 탄핵 투표한다고 내 책임이 모면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탄핵에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 책임이 또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크고 더 근본적인 책임과 문제 해법을 찾아야 되는 상태가 있는데 뭐 쉽게 말하자면 자기 모순이죠.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자기가 뽑아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한 대통령을 야당과 함께 아무런 책임이나 반성 없이 탄핵한다고 그 책임이 모면되지 않은 그런 모순적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탄핵은 저희들이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지만 그러나 더 큰 정치적인 결단을 할 시간이는 뭐 저희들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결단은 뭐가 있습니까? 예, 근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프랑스의 마크롱이라든가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이제 의회를 해산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저는 21대 국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야당이었는데 그때는 뭐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여당이 21대 국회의원이 됐지만은 소수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21대 들어와서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국회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절망감 또 수모 이런 것들이 뭐 대통령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근데 이런 충돌이 외국에도 있지만 우리 헌정사상에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또 여소야대란 정국이 여소야대도 옛날에는 조금 그래도 타협의 지점이 있었는데 점점 극단적 충돌과 사실은 뭐 여의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저는 차라리 탄핵을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국회도 다시 해산해서 차제에 그 임기 불일치의 문제. 예. 대통령은 뭐 어느 당이 되고 국회는 어느 당이 장악해서 예. 대통령과 국회가 끊임없이 싸우고 충돌하는 이런 상황을 해소하는 한꺼번에 큰 정치적 개혁의 계기로 삼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예. 그걸 위해서는 우선 우리 정부라든가 윤석열 정부나 또 우리 여당이 지금 거국적인 이 정부의 위기 상황을 탈 수 있는 큰 거국적인 어떤 내각이랄까 또 개헌이라든가 이런 절차에 적극 착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탄핵과 국회 해산을 동시에 가자 뭐 이 말씀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그건 뭐 지금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예.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이 오늘 사실은 몇 군데 신문에 보면은 예컨대 연세대학교에 김대중 도서관 소장을 하셨던 예. 도서관 박명림 교수라든가 예. 많은 학자들이 보면은 이것이 비상계엄 이후에 어떻게 대한민국을 재건할 것인가라는 이런 큰 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나라가 정상화할 이런 선택이 절수 중인데 예. 헌법의 대격이 필수적이라는 걸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그런데 뭐라고요? 헌법의 대개혁이죠. 예, 예, 지금 예. 말하자면은 대통령은 5년마다 뽑고 있습니다. 국회는 4년마다 뽑는데 이게 전부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 민심과 여러 상황이 정치 상황이 바뀌면서 대통령은 우리 당이 되었는데 다수당은 민주당이고 또 그러니까 민주당 때도 예, 그렇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예. 지금 그 임기를 포함한 예. 지금 국회와 대통령 간의 이런 충돌 상황 예. 지금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극단적 고립감 뭐 절망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제 오판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 예.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차제에 이런 헌법의 그 개헌을 통해서 예. 대통령 선거와 다음 국회의원 임기의 불일치로 인한 끊임없는 충돌 갈등 이것도 해소를 하고 또한 이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에서 보듯이 이 헌법상 취약한 문제 예. 이런 문제도 함께 해결할 그런 대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지금 제1개 의원을 넘어서서 여야가 함께 논의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토요일 투표 말입니다. 당론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셨는데 이게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고민이 있는 상황이면 의원들 개인의 어떤 철학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여당 의원의 책임이라는 것이 이게 남다릅니다. 여당 의원이 남의 당 보듯이 남의 당 그 무슨 대표 그 탄핵하듯이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어떤 심정적인 예. 다 갈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당으로서 대통령을 뽑아달라고 호소했던 그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22대 들어온 신인 국회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21대 있으면서 바로 21대 국회 때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에 또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 대통령을 뽑아달라고 호소했던 사람들로서 예. 지금 이 상황을 대통령 혼자의 책임으로 해서 탄핵을 하기에는 저희 정당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 도덕적인 딜레마 같은 것이 이제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헌이라든가 또는 국회의 새로운 국회 근데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한꺼번에 일치시켜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예. 이런까지 포함한 근본적 대책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걸 이제 좀 민주당도 요청하고 싶은데 예. 그 우리 마음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큰 책임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 전국을 수습하거나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예산이 10일까지 해야 됩니다. 예산안이라든가 또 입법까지라든가 지금 이런 탄핵의 사태, 탄핵 소추가 될 경우에 지금 탄핵까지 박근혜 대통령 때는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네. 사이에 또 거리에 또 시위가 일어나고 대규모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예. 탄핵을 찬성하는 시대도 거세겠지만 또 이 탄핵에 반대하는 시대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이 거리에서 충돌로 이어진다든가 이것이 몰고 올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상황을 이 정치적 책임을 결코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건 뭐 선거로서 또 머지않아 또 심판받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최소한의 그 혼란을 속에서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하는 그런 책임이 지금 이제 예. 만일 그런 예. 상황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 탄핵으로 쉽게 탄핵 투표에 찬성한다고 저희들이 쉽게 해결할 문제가 예, 아니라고 무슨 생각합니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하나만 좀 추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요. 네네. 상당수 오늘 그 여론조사도 보셨겠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탄핵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요. 대통령이 정상적 판단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 위험성 때문에 그렇다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저런 판단력을 가진 분을 계속 어떤 통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되느냐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보자면은 가장 위험한 판단을 했던 셈인데 그 위험한 판단을 우리의 헌법 제도가 다 제어를 했거든요. 예. 바로 이제 국회를 열어서 국회에서 여야가 물론 우리 당 의원 수는 좀 적었습니다만 여야가 함께 가반 이상이 모여서 그걸 해결했고 그걸 이제 전 세계에서 그나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큰 시련을 아주 스무스하게 통과했다라고 했던 점이고 이것이 사실은 한때 큰 혼란을 부를만 했던 사안들이 점차 안정세를 차오가고 있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 제도의 힘으로 헌법 제도의 힘으로 그 일단을 극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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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민주당도 다수당으로서 더 큰 책임으로 국정을 또 함께 이끌 책임도 있고 또 그걸 나눌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토요일 날 표결은 의원님 표결은 네네. 하십니까? 당론으로 일단 반대 입장은 밝히셨는데 정상적 표결은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결정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일날 봐야겠죠. 그날 두 개의 투표가 있습니다. 예. 지금 탄핵안 표결 외에도 그 김건희 특검법 그렇습니다. 예. 이 재표결이 있는데 이게 두 개 다 이제 방법이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거 두 개가 한꺼번에 되기 때문에 당일날 이제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예. 투표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예. 예. 김건희 특검법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일단 개인적으로 또 당 차원에서 그 질문은 안 드릴 수 없는데요. 예. 참 당혹스러운 문제, 똑같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이것이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 아니라 별도로 없습니다. 다 오랫동안 수사해온 것인데 대통령의 부인이고 최근에 이제 명태균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했겠습니다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고 다 밝힐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당으로서는 또 대통령 부인이 직접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고 이 특검이라는 방식 특검을 어떻게 뽑느냐? 특검은 사실은 정치검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건 그냥 검찰과 달리 또 그걸 어떻게 공표하느냐, 누가 어떻게 하느냐, 거의 무한대로 이 별건의 어떤 수사들이 가능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또 초래할 국정의 여러 혼란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미 범죄 여러 가지 의혹을 두고 있는 그런 문제들 중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2심 판결, 그 판결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윤곽을 알 수가 있고 또 다른 사건들도 그동안 국정조사니 또 국회에서 감사니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그다지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대로 이미 진행 중인 재판들이 있어서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나 국회 국정감사라든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규명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전체 국정의 큰 특히 이건 사실은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지금 특검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는 역시 그 대통령의 지금 지금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이런 식의 특검을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만 조사 이루어졌고 그 역시도 지금 저희 한동훈 대표도 그렇습니다만 당론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김건희 지난번에 특검도 특검 역시 당론 반대입니까? 그것도 당론을 아직까지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그 상황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안이 우리 그렇다고 해서 그 사안이 지금 숨겨질 사안도 아니고 그게 모면될 사안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특검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정치적 성격의 검찰이기 때문에 이게 뭐기에 우리 원래는 이전에 특별검사를 뽑을 때는 여야가 합의해서 뽑는 방식이었는데 여당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또 특검의 조사 방법 이런 것 등등이 이 정상적으로 피해 사실 공표라든가 이런 것과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사 자체보다는 정치적 공세로 이루어질 것이다. 의원님 시간이 오늘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